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불과 3개월 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아니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건이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 김성진 씨는 언제나 그렇듯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히는 도로, 울려 퍼지는 경적, 이 코를 간지럽히는 것이 매연인지 담배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일상. 배달은 언제나 위험 속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죠. 그날은 여느 날이나 다를 바 없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공릉동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수령해 배달 목적지인 아파트 단지를 향해 갔습니다. 공릉동의 한 아파트. 지어진 지 25년 정도 됐을까요? 아니, 30년일까요? 아마 30년은 된 것 같네요. 그 오래된 아파트에서 성진 씨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존재와 마주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SMR에서 제공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세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공릉동의 한 아파트로 가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실제 아파트가 아닌 유사한 모습의 아파트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에 이런 아파트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된 아파트에서 성진 씨가 배달하기로 한 곳은 가장 구석에 있는 8동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서 또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야 하니 성진 씨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장소는 아니었죠. 성진 씨는 아파트 앞에 바이크를 세우고 피자를 꺼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5분. 늦은 시간에 피자를 시키는 걸로 봐서는 뭐 술 안 주겠지. 성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실은 8동과 7동을 모두 커버하느라 꽤 멀리 있었죠. 바로 그때 성진 씨는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낍니다. 발을 아파트 안으로 들이는 순간 몸을 짓누르는 것 같은, 분명 6월인데 마치 겨울이라도 된 것 같은 서늘함. 이건 뭐지? 이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 기분이 진짜 이상해. 뭔가 오싹해. 성진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복도형 아파트인데 칠흑처럼 어두웠죠. 복도로 나 있는 어떠한 창문에서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센서 등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빛은 계단의 비상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뭐지? 엘리베이터 불빛이 왜 이렇게 빨갛지? 이상한데? 성진 씨는 9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4층에 있던 엘리베이터의 숫자가 변합니다. 14에서 13으로 12로. 그러다 갑자기 마치 빨리 감기를 한 것처럼 숫자가 순식간에 1로 변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마치 추락하듯 내려온 거죠. 그리고 띵 하는 소리가 유독 크고 길게 느껴졌고 성진 씨는 그 안에서 귀신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안에 있었던 건 머리가 반으로 갈라진 채 뇌수가 흐르고 오른쪽 안구가 덜렁이는 8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소년. 그 소년은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미친 듯이 연타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쉬지 않고 웃고 있었죠. 너무나 놀란 성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머리가 하얗게 된 것 같았습니다.
성진 씨는 이때 당시를 회상하며 모든 생각이 뒤죽박죽 뒤엉키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죠. 내가 미친 것 같았다고 성진 씨는 말했습니다. 성진 씨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계단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계속 웃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열린 버튼을 연타하면서. 성진 씨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그때 성진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사람을 봅니다. 광대뼈가 무너지고 반대편 두개골이 찌그러지고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여자가 계속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계단을 계속 내려오지만 다시 내려오고 있었죠. 마치 시간이 반복되듯. 여자는 계속 계단을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 애가 어디 갔지? 성진 씨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으니까요. 성진 씨는 도망치면서 계단에서 한 번 넘어져서 무릎에 큰 멍이 들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바이크에 시동을 넣고 서둘러 출발하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바이크도 다쳤습니다. 손해를 좀 봤죠. 평소 운전에 자신 있어 하던 성진 씨도 이날만큼은 애송이 라이더였죠. 아, 피자요? 그 여자를 만난 계단에 버리고 왔죠. 아니, 그렇게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진 씨는 아마 피자 배달을 못한 걸로 손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 가게에는 배달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일이 벌어지죠. 가게에서 주문한 집에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려고 하니까 뜻밖의 답이 들려옵니다. 주문자가 괜찮다고 벌써 피자를 받았다고 한 겁니다. 그때 성진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 성진 씨는 그 아파트를 뉴스에서 봅니다. 화재 뉴스였습니다. 일가족이 안타깝게 숨졌다는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니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성진 씨가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은 바로 불을 지른 남편 박정원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이 남자는 미치광이가 되어 야구 배트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고 피자를 시킨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리고 그 피자 배달부와 일부러 시비를 만들고 집안으로 끌어들여 살인사건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녀석의 마음처럼 일이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피자가 오지 않자 녀석의 마음은 점차 진정됐습니다. 남은 방법은 자살뿐이라고 생각했던 녀석은 소주 2병을 마시고 불을 질렀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피자 배달부를 부른 남자. 아무것도 모른 채 휘말릴 뻔했던 성진 씨. 평소 학교에서 말 잘 듣는 영특한 아이였던 아들 성구와 정수기 점검을 다니며 열심히 살았던 정수기 매니저 황지연 씨. 두 사람은 남편의 일로, 아버지의 일로 선량한 청년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념이 혹시라도 남편 때문에 성진 씨가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성진 씨를 막으려고 했다. 현장을 조사한 에이전트 A, 통칭 아라는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진 씨의 무서운 밤은 그렇게 끝이 났죠. 실제 노원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만난 그들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선량한 배달부에게 벌어질 뻔했던 끔찍한 사건. 흔한 이야기죠. 화재, 일가족 사망, 범인은 남편. 너무 자주 벌어져서 이제는 흔해 빠진 그런 이야기. 근데 그 피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성진 씨가 배달하지 못한 피자가 발견됐다는 말은 아직까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알지 못했던 세상의 진실, SMR 코리아 미스테리 사건 파일. 그 첫 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이세라였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